안녕들 하세요. 명인아시바 TV 최학수입니다. 음, 사실은 어, TV에 나오는 개그맨 박수홍 씨 있잖아요. 그 사건을 좀 접한 지가 좀 됐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할 말이 좀 많았었습니다. 좀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참 오랜 시간 망설였습니다. 저희 형제들이나 가족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해야 할 것이고, 못마땅해 할 것이고, 또 가족사에 대한 흉이 되기 때문에 싫어할 거예요. 하지만 어차피 박송 사건이 이제 매스컴에 터지고, 또 지금도 뭐 재판 중에 있지만은 아버님이 목사고 어머님이 그렇고 그래서 아무도 상상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에, 매스컴에 의해서 다 까발려졌죠. 뭐 제가 하는 얘기가 그리 아시는 분들은 그리 특별하지도 않을 겁니다. 아름아름 그냥 알게 모르게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던 것이니까. 저희 집도 박수홍과 그렇게 별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희생을 하겠다고 했고,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형제들과 부모님을 부양을 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자면은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은 어,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뭐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걸 다 이야기하면은 끝이 없기 때문에, 저도 박수홍 씨와 마찬가지로 어, 가족을 위해서 어린 나이에 일찍 철이 들어서 부양을 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좀 사건 사고도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희생하는 쪽을 택했었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계속 안 좋은 상황들이, 또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들이 저한테 누명이 돼서 오더라고요. 그래요. 은혜를 못 갚을망정 배신으로, 배반으로, 오히려 파렴치한으로, 오히려 개만도 못한 짐승으로 나를 표현을 하고, 인간 이하의 사람으로, 정말 나쁜 놈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서, 거꾸로 화살이 돌아왔을 때는 정말 하늘을 보고 원망을 했고 땅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깊은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어요. 어차피 집안에 치부고. 어느 날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 희생을 알아주질 못할 망정 오히려 나를 쓰레기 취급하고 인간 이하의 나쁜 놈으로 취급을 해서 역으로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어느 날 갑자기 내 희생을, 우리 형제들에 대한 희생, 우리 부모님에 대한 희생, 우리 가족에 대한 희생을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미 때는 많이 늦었지만 그랬는데 더 엄청난 화살이 쏟아지더라 이겁니다. 나는 그래도 형제들이나 부모들이 저놈이 어린 나이부터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이제 너무 힘이 드니까 독립하러 나가는구나, 뭐 좋은 쪽으로 이렇게 그동안 고생했다 라고 이렇게 해줄 줄 알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더라고. 그냥 나를 인간 뭐 잡놈으로 완전히 세상 천하에 나 같은 나쁜 놈이 없는 놈으로 만들어 버리더라고. 정말 피눈물 나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는 없고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그냥 하늘만 보고 한숨을 짓고, 그렇게 진짜 그 말 그대로 팬티바람으로 아무것도 없이 옷까지 몇 개 걸치고 그냥 사회로 나왔던 접니다. 사회로 나오고 나서도 한동안 몇 년 동안은 계속 그 나쁜 구설수에 시달려야 됐고, 제가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꺼내는 거는 옛날 그 사고방식이죠. 그 부모 세대들은 무조건 그 장남이 최고고, 모든 재산은 장남한테 가야 되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무조건 장남입니다. 장남이 천하의 못된 짓을 해도 장남이 맞았던 것이고, 장남이 무슨 짓을 해도 다 장남이 맞는 겁니다. 우리가 오형제인데 장남 이외에 나머지 사형제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죽거나 말거나,
어디 나가서 뭐 얼어 죽거나 말거나 뭐 아예 신경도 안 썼죠. 저희 형제들한테는 뭐 재산이 뭐 돈 빼곤도 안 왔고 다들 가난하게 살았고, 중간에 또 제가 그 반론을 제기한 적도 있어요. 부모님한테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했다가 굉장히 혼돈하고, 박성 씨는 뭐 요 매스크에 보니까 뭐 조인트를 맞았다 뭐 몇 대 맞았다 뭐 이래는데, 저희는 아버님은 매를 평생 안 드셨어요. 근데 저는 어머님한테 그 40이 넘도록 두들겨 맞았습니다. 맞는 것도 뭐 회초리로 맞는 게 아니고 UFC 하듯이 그냥 주먹으로 그냥 레프트라이트를 치시는 분이 우리 어머님이에요. 또 술을 너무 좋아하셨고, 술이 만취가 되면 눈빛이 달라지죠. 무속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귀신 들렸다 그래요. 눈 전체가 다 새빨갛게 변하니까 시가닥 뒤집어진 거죠. 정말 만원 구타도 당했고, 큰형한테 맞기도 참 많이 맞았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표신하게 뭐 이렇게 머리 부러뜨리는 게 아니고, 아직 머리가 굳지도 않는 그 새파란 애 때부터 그 뒤통수를 맞기 시작했어요. 그냥 뻑뻑 소리가 나죠. 그때부터 이제 골이 좀 머리가 흔들렸던 모양이에요. 한 대 맞고 몇 대 맞고 한 일주일 정도 어질어질하고, 이제 뇌진탕이죠, 뇌진탕. 실제로 여기 보면은 여기가 좀 약간 함몰이 돼 있어요. 그 정도는 이제 강하게 맞았다가 또 어지러움증이 조금 이제 가실만 하면 또 때리죠. 뒤통수 똑같은 쪽을. 그것도 어지럽고. 그렇게 수년의 세월을 살았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제 어떤 공부를 하거나 어 잘 알았던 내용, 어떤 정답을 알고 있는 뭐 시험지 답안이라든가 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머리가 막 돌아갑니다. 하다 갑자기 딱 멈춥니다. 그냥 멍, 그냥 뭐에 맞은 것처럼 윙 하고 그냥 먹먹한 멍 상태가 돼요. 그 뇌가 조금 고장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폭력을 당했었죠. 큰형한테. 어쨌건 간에 부모님의 이론은 그랬어요. 큰형한테 다 올인해주면, 큰형이 성공하면은 나중에 큰형이 이렇게 저렇게 나눠주고 베풀어 줄 것이다. 그러니, 그러하니 큰형을 믿고 그냥 따라라. 오직 그 한 가지 주장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군대 가기 전에 벼방학과를 했었어요. 벼방학관. 시골에 벼방학관이 떡방학관이 아니고 정미소라고 합니다. 정미소. 쌀가마가 그때 한 가마에 80kg씩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20kg, 40kg짜리가 없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등, 경운기를 끌고 벼가마, 쌀가마를 이고 지고 날르면서 골뱅이 들어서 어 일반 한의사한테 침을 맞은 게 아니라 그
일명 이제 돌팔이라 그러죠. 돌팔이. 어떤 분이 이제 동네에 어떤 어르신이 소개를 해가지고 갔는데 정말 몸이 아파서 급식을 못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거의 이제 얘기하는 건 도사님이죠. 도사님. 침을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등허리에 한 170방 정도를 꽂았어요. 그때 죽은 피도 좀, 썩은 피도 많이 받아냈고 해서 그때 그 침을 맞고 다시 살아나고 등이 이렇게 굽었었으니까 곱사등 마냥. 그렇게 해서 가족들을 부양을 했는데 이제 돈 번 거는 이제 다, 예, 어머님이 달라고 난리 치셔가지고 다 어머님한테 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 장가 미천을 좀 저축을 해 놔야 되니까 돈을 다 나한테 다 오고 그래서 믿고 드렸는데 이제 어머님한테 이제 갈취를 당한 거죠. 한마디로. 어머님이 그때 사채빚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빚진 게 많으셨어요. 제가 정비서 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면서 어머님이 그 돈을 빚진 거 다 갚으셨고 그다음에 제 장가 미천으로 저축해 놨던 거를 이제 갈취를 하셨죠. 그때 제가 이제 접고 나왔던 거고요. 아버님은 제가 한 20년 이상 모셨어요. 인력 사무실 다니면서 노가다 뛰면서 그때 잡부 단가가 6만 원, 7만 원 할 때예요. 6만 원을 벌면은 2만 원은 아버지한테 썼습니다. 효자는 하늘이 내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 거지 연극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쨌건 간에 저희 형제들이나 어머님이나 아버님한테 저는 자식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제가 둘째인데 남자로는 제 위에 누나도 있어요. 전국에 계시는 둘째 분들 저하고 뭐 상황이 뭐 똑같지는 않을 것이에요. 뭐 비슷한 경우는 있겠지만 또 아닌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제 얘기를 비슷하게라도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 옛날에는 문화가 그랬었고 풍습이 그랬었어요. 그렇다고 그런 풍습을 누가 만들어준 것도 아닌데 사고방식들이 그렇게 돼 있었고 한마디로 무식한 겁니다. 무식한 거예요. 그 무지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지요. 저희 집안에 그 노가다가 없어요.
다 이제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머리도 나름대로 돌아가고 했는데, 저는 그 좀, 공부하는 시기라든가, 나이도 좀 어느 정도 됐었고, 거의 다 놓친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그때 당시에는 노가다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 가정은 파괴됐고요. 제가 이혼한 지가 20년 한참 넘은 것 같아요. 그 덕분에 그 집안의 편파적인 그런 것 때문에 제 가정은 파괴가 됐고, 또 우리 막내가 있어요. 막내 가정도 파괴됐습니다. 그 바로 밑에 동생이 있는데, 바로 밑에 동생은 공부도 잘했고, 물론 대학교를 중퇴를 했지만, 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중퇴한 거예요. 공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바로 밑에 동생은 똑똑하고 덩치도 좋고 인물도 좋은데, 더 좋은 직장에, 더 높은 위치에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위치에 그냥 머물러 있고요. 근데 그 얘기 하나 빠졌네요. 그 큰형이라는 사람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외동아들이 있으면 우리 외동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외아들, 뭐 이런 식으로 컸던 거죠. 모든 것이. 그 양반이 형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방송이니까 형이라고 해요. 어,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일명 페류나, 거짓말 같아요. 페류나입니다, 페류나. 부모님 부부싸움 하는데 부엌에 들어가서 식칼 꺼내 부엌칼 식칼 꺼내서 우리 부모님 목에다 칼 대고 죽여버린다고 했던 인간이 그 인간이고, 어, 우리 집안의 이제 절대 권력이죠, 절대 권력.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건 내 거고 내 건 내 거고 이거죠. 그냥 그대로 오리지널. 제가 아버님을 따로 모시고 있었는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지 한 달 만에 나타나서 좋은 말 할 때 이 땅에서 나가라 하고 내쫓고 그 땅 팔아먹었죠. 지 앞으로 돼 있다고. 그냥 간략하게 요즘에 일어난 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 거는 뭐 한도 끝도 없고. 그 다음에 막내가 시골에 사는데 막내가 어머님 모시고 있었어요. 어머님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고 본색이 또 드러났죠. 그 한 옆에 창고 비슷한 거를 리모델링을 했어요. 어머님하고 막내가 돈 들여서 그 세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거 지 명의로 돼 있다고 가져갔어요. 그리고 요번에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를 파매를 했습니다. 거기에 무슨
물류창고가 들어선다 그래서 동생들이 벌초하고 산소 관리하고 수십 년을 했는데 파묘하는 그 산소 보상비 동생들 인건비도 안 돼요. 그거를 n분의 1로 100원짜리 하나까지 나눠서 달라고 하고, 그렇다고 그 큰형이 낸 사람이 못 살거나 그러진 않아요. 참 잘 삽니다. 인간 말종입니다. 인간 말종.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은 인자한 모습, 부드러운 모습, 한 5중 인격을 갖고 있죠. 2중 인격자지만. 박송 사건을 보면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꺼냈냐면, 더 말씀드리기가 힘드네. 뭐 울컥울컥 하는데 뭐 그래봤자 뭐 내 얼굴에 침 뱉기니까. 이제는 세상이 바뀌고 빛처럼 빠르게 시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그동안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이 참 많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예의나 예절이나 가족 구성 관계, 이런 기본 틀이 잘못되어 있었던 점이 참 많았었구나. 이런 거를 인지하고 또 고쳐나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대가 급변했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답니다. 한결같이 그럽니다. 뭐 제 친구들 중에는 뭐 변호사도 있고 뭐 잘 나가는 친구들 꽤 많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한결같이 그럽니다. 소송해라. 듣는 내가 열불이 나서 못 듣겠다. 그걸 가만히 두느냐. 소송 체질적으로 싫어요. 재판도 싫고. 그렇다고 뭐 내가 전과가 있어서 그 뭐 겁을 내는 건 아니고, 죄는 지은 대로 받는 것이고, 본인이 지은 죄를 그 생에 못 받으면 그 자식이 받거나 다음 생에 태어나서 그 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막내도 그렇고,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인연을 끊는 걸로 매듭을 진 겁니다. 뭐 우울한 얘기, 슬픈 얘기는 뭐 이 정도로 지금 제가 간략하게 끊어서 줄여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건 뭐 옛날 어르신도 그러잖아요. 어, 내가 살아온 생을 책으로 쓰면은 수십 권을 쓴다고 그러시잖아요. 뭐 그런 것을 뭐 단 몇 분 내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저도 힘드네요. 예. 나머지는 여러분들 상상의 나래에 맡기겠습니다.
실제 TV에 나오는 드라마보다는 현실에 있는 드라마가 훨씬 몇백 배 더 드라마틱하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정치 얘기도 좀 하려고 했었는데, 할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한데, 오늘은 정치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저는, 진정한 자유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진실들이 하나 둘 밖으로 드러나면서 진짜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지금의 고통은, 지금의 혼란은 필수 코스입니다. 니까지 게 뭘 알고 필수 코스니 뭐니 짓거리느냐. 하늘에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라고.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기가 아무리 나쁘고 힘들 상황에 있더라도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나쁘게 열심히 살지 마시고, 너무 좋은 마음으로도 열심히 사지 마시고, 적당하게 노력하며 이 과정을 슬기롭게 넘기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이 있더라도, 아무리 즐거운 상황이 있더라도 본인이 갖고 태어난 이 심지 하나, 요거는 가슴속에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